여러분, 솔직히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돈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남질 않고, 아끼고 또 아껴도 통장은 그대로이고,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을까? 한숨 한 번이라도 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동지날 단 한 가지 행동만 제대로 해도 내년 돈줄이 확 열릴 수 있다는 전통 풍수 비밀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알아도 안 하는 사람보다 모르고 지나가서 손해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댓글에 먼저 나는 부자될 팔자다 한번 적어두세요. 말이 씨가 되고 기운이 그 말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부터 그 기운을 동지날 한 번에 확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미리 구독해두세요. 오늘 내용이 내년 재물운 흐름을 결정짓는 이야기라 놓치면 아깝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동지를 그냥 팥죽 먹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매년 그냥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어디론가 새버리고 아무리 절약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일은 많은데 수입은 늘 제자리이고 어떤 해는 이상하게 금전적으로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해가 있는 것 말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동지처럼 기운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집안의 흐름을 방치하면 새로 들어오는 양기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올해 운의 찌꺼기, 즉 묵은 기운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재물운이 시작부터 꼬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동지날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으며 단 3분이면 내년 재물운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풍수 비법입니다. 이 비법은 우리 조상들이 동지를 어둠이 끝나고 밝음이 태어나는 날, 즉 기운의 전환점으로 보며 실천해온 지혜입니다. 부자들은 지금도 이 원리를 활용해 새해의 첫 양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치, 시간, 금기 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 행동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내년 돈줄을 가릅니다. 여러분, 동지를 그냥 밤이 가장 긴 날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동지를 일량시생 즉 어둠이 끝나고 첫 번째 양기가 태어나는 큰 전환점으로 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해 기운의 시동 버튼이 눌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아무 이유 없이 일이 풀리지 않는 날이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기운의 흐름이 막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막힌 기운을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풍수에서 기운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빛 기운이 가장 먼저 스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손님을 맞을 때 현관이 지저분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처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이 흐트러져 있으면 들어오는 양기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문 앞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 문헌에도 동지에는 집의 첫문을 맑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첫문이 바로 현관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대문이 그 역할을 했지만 현대주택에서는 현관이 그 역할을 온전히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기본 원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흐름을 계속 알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관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발이 겹쳐져 있거나 쓰지 않는 우산이 쌓여 있거나 택배 박스가 며칠씩 방치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이 기운의 흐름을 막아 재물운을 가로막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양기는 흘러야 힘을 냅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바람이 막히면 정체되는 것처럼 기운도 막히면 탁해지고 그런 탁한 기운 속에서는 돈의 흐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작점에서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동지날 한 가지 행동을 꼭 합니다. 바로 현관에서 묵은 기운을 완전히 비워내고 새로운 양기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단 한 가지 행동의 중심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 내용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요. 첫째, 동지는 한 해 기운이 뒤집히는 날. 둘째, 새로운 양기가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통로는 현관. 셋째, 현관이 막히면 재물운도 그대로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정말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원리까지만 알고 정작 동지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운이 확 바뀌는지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풍수는 미신 아니냐고 하면서도 막상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아서 효과를 못 보시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두세요.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부자들이 동지날 반드시 하는 핵심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내년 재물운의 문을 여는 지점이니 지금부터는 절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동지날 현관에서의 행동 하나가 재물운을 여는 핵심일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퇴기와 입기라는 흐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퇴기는 오랫동안 쌓인 묵은 기운, 입기는 새해에 들어오는 신선한 양기를 뜻합니다. 이 두 기운이 바뀌는 경계선이 바로 동지입니다.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새로운 맑은 물을 붓고 싶어도 넘쳐버리죠? 기운도 똑같습니다. 묵은 기운이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으면 새 양기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특히 재물운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퇴기가 빠져나가고 입기가 들어오는 그 순간 통로가 깨끗해야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그 통로가 바로 현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그릇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이 그릇이라면 현관은 그 그릇의 입구입니다. 입구가 탁하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옛 기록을 보면 동지에는 초가에 문설주를 쓸고 대문 앞을 정갈이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기가 처음 들어오는 날이 바로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잣집일수록 이날에는 대문 앞을 물로 쓸고 신발을 정리하고 집의 첫 출입구를 반드시 단정하게 해두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내년에는 잘 풀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시죠? 그런 분들은 댓글에 나는 부자될 팔자다 하고 적어보세요.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과 같이 갑니다. 기운이 탁한 곳에서 돈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검증한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동지날일까요? 다른 날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어느 날이라도 현관을 깨끗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지는 기운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들어오는 첫 양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1년 기운의 전체 흐름이 결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동지는 기운의 뿌리가 심어지는 날, 그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리게 할지가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내려오는 자리, 바로 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동지날 단 한 가지는 결국 현관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기운을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왜 재물운과 직접 연결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잠시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이 동지날 실제로 하셔야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동지날 단 한 가지 행동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법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동지 전날 저녁이나 동지 당일 아침입니다. 너무 늦은 밤처럼 피곤해서 대충 하게 되는 시간은 피하시고
몸과 마음이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마음을 따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조급한 상태에서 억지로 준비하면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에 소원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살짝 적어주세요. 적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준비물은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마른 수건이나 걸레 한 장, 쓰레기 봉투 하나, 신문지나 종이 몇 장, 그리고 있다면 굵은 소금 조금이나, 은은한 향기 혹은 작은 화분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값비싼 준비물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수건은 묵은 기운을 닦아내는 도구이고, 쓰레기 봉투는 더는 필요 없는 기운을 내보내는 통로이고,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흡수한다고 여겨왔습니다. 향이나 화분은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상징입니다. 만약 소금이 없다면 억지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작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현관 상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신발이 여러 켤레 뒤엉켜 있지는 않은지, 오래 신지 않은 신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택배 박스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한쪽에 쌓여 있지는 않은지, 바닥에 먼지나 모래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바라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놓는 곳이 아니라 돈의 기운과 사람의 인연과 건강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곳이 흐트러져 있으면 기운도 흐트러집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조금 어지럽더라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린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현관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서 신문지나 종이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석 달 이내에 신은 신발인가? 앞으로도 신을 의향이 있는가? 석 달 이상 신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을 것 같지 않은 신발은 현관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옮기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버릴 준비를 합니다. 풍수에서 자주 신는 신발은 내가 움직이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발걸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는 자주 신는 신발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가 담긴 신발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집 현관은 내 재물운이 들어오는 문이 된다. 내년에는 돈이 막히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잘 흐른다. 이 현관을 통해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돈이 들어온다. 풍수에서는 의식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은 현관을 정리하고 닦지만 마음은 재물운이 열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지날 한 가지 행동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동지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집에 있는 간단한 준비물을 챙기고, 현관의 현재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며 자주 쓰는 신발만 남기고 정리한 뒤 여기서부터 내 재물운의 문이 열린다는 마음을 세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준비만 제대로 해두시면 동지날 하게 될 단 한 가지 행동의 효과가 몇 배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동지날 어떤 동작을 어떤 순서로 어디에 어떻게 해야 재물운이 문이 열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과 방향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동지날 단 한 가지 행동이 내년 재물운의 문을 여는 핵심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동지날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가장 편한 시간에 현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이 순간이 올해의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양기가 들어오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준비한 마른 수건이나 걸레를 들고 현관문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쓸듯이 닦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을 세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쓸어내리는 동작입니다. 기운은 부드러움을 따라 흐릅니다. 닦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묵은 기운은 나간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말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구독해 두시면 더 편합니다. 좋아요는 제가 설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발장을 연 뒤
자주 신는 신발 한두 켤레만 정갈하게 놓아둡니다. 이때 신발의 방향은 안쪽을 향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뒤죽박죽 놓여 있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돈길도 흐트러집니다. 차분하게 앞코가 가지런히 모이도록 놓아주면 됩니다. 이제 바닥을 한번 쓸어냅니다. 걸레로 닦아도 좋고 빗자루로 살짝 정리해도 좋습니다. 현관 바닥이 깨끗해지는 동안 여러분 집 재물운의 길도 함께 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좋으니 소금을 조금 집어 현관 바닥 모서리 쪽에 살짝 뿌려두세요. 많이 뿌릴 필요 없습니다.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놓아두면 됩니다. 소금은 오랜 세월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양기가 처음 들어오는 동지날의 기운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소금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현관 한가운데에 가볍게 올리고 내년의 기운이 이곳을 통해 들어온다는 마음을 살짝만 가져보세요. 풍수는 비싼 준비물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관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한 걸음 천천히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올해의 묵은 기운은 나갔고 내년에 새로운 기운이 이 길을 통해 들어온다. 이 동작 하나가 바로 동지비법의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를 두거나 택배 박스를 쌓아두면 절대 안 됩니다. 기운은 막힌 곳을 싫어합니다. 특히 동지날만큼은 현관 앞을 비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코끝을 자극하는 강한 향이나 냄새는 기운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은은한 향 정도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동작은 모두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와 마음가짐이 맞아야 기운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동지는 새로운 양기가 첫 발을 딛는 날입니다. 그 양기가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신 행동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의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는 마음으로 현관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깔끔한 현관, 정돈된 신발, 묵은 기운이 닦여나간 문. 여기가 바로 내년 재물운의 문이 됩니다. 이제 동지날 단 한 가지 행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실천하시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지고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현관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셔야 합니다. 동지날만큼은 현관 앞이 텅 비어 있어야 기운이 그대로 흘러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겠지 하면서 택배 박스나 신문을 그냥 놓아두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기운은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막혀있는 통로에서는 양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묵은 기운만 맴돌게 됩니다. 둘째, 신발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거나 물기가 흥건한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젖은 신발은 젖은 기운을 불러오고 이는 재물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눈비 오는 날 신발이 젖었다면 반드시 닦아서 말린 뒤 현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지날만큼은 특히 신발의 깔끔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너무 강한 향이나 자극적인 냄새를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운은 부드러움을 좋아합니다. 강한 냄새는 기운을 흩어지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은은한 향은 기운을 차분하게 모아주지만 강한 향은 흩어뜨립니다. 있다면 향을 약하게 켜거나 작은 식물을 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넷째, 현관에 거울을 두고 그 거울이 문을 향하게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향한 거울은 문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밖으로 다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반사되는 기운은 흔들림과 불안정을 뜻하기 때문에 재물운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거울이 필요하다면 옆벽에 살짝 걸어두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섯째, 현관 조명이 어둡거나 깜빡거리는 상태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기운은 밝은 곳을 따라 들어옵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머뭇거리게 되고 좋은 흐름이 집 안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동지날만큼은 현관 조명이 밝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전구가 오래되었거나 깜빡깜빡한다면 미리 교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동지날 청소를 하다가 짜증을 내거나 서두르는 마음으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풍수는 행동의 디테일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서 기운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깨끗해져라, 재물운 들어와라 하는 조급함이 아니라 내년의 기운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는 편안한 마음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일곱째, 너무 많은 장식품을 현관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예쁜 장식품들이 많아서 현관에 이것저것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건이 많아지면 기운이 머물 곳이 줄어들고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현관은 단순하고 깔끔할수록 기운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특히 동지날만큼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워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지날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관은 기운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운도 리듬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동지날 효과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실수들입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내년의 재물운 흐름은 훨씬 부드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지 이후의 재물운 흐름과 집안 기운 관리법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해 두시면 좋습니다.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기운이 더 밝아집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지날 왜 단 한 가지 행동이 중요한지, 또 그 한 가지를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동지는 한 해 운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날입니다. 둘째, 집안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인 현관이 맑아야 재물운이 따라 들어옵니다. 셋째, 동지날 현관을 정갈하게 비우고 닫고 마음을 여는 이 한 가지 행동이 내년의 동기를 열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년 바라시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기운은 말과 생각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조상들이 지켜온 지혜입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년의 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동지에는 꼭 실천해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현관을 새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맞이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의 돈줄도 한결 가볍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내년에는 좀 더 풍족해지고 싶다, 재물운 흐름이 막힘없이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댓글에 나는 부자될 팔자다 하고 적어보세요. 말은 기운을 부르고 기운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년 운세와 재물운 흐름을 더 깊고 더 쉽게 풀어드릴 영상들이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채널의 기운을 밝게 하고 또 그 기운이 여러분께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늘 밝은 기운과 풍요의 흐름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